예, 자, 오늘 비가 와가지고 결석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자, 96페이지, 2번 합유할 차례네. 합유. 예, 96쪽. 네, 합유입니다. 우리 전번에 이제 공유까지는 했어요. 공동소유가, 공유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자, 합유. 자, 합유. 우리 합유는 이제 초합 재산이 합유입니다. 초합. 조합 재산이 대표적인 합유야. 합유는 거기 자 땡땡 그래서 2번 합유 땡땡 수인이 초합 여러 사람을 수인이라 그러죠. 여러 사람이 초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가 합유입니다. 자, 방금 2번 합유에 성립하는 방법이 첫째 1번 계약 또는 법률 규정으로 성립합니다. 특히 뒤에 외워야 될 게 조합재산. 조합재산이 합유고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재산이 합유입니다. 조합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칭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명칭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조합이 대표적인 애가 우리 동업이에요. 동업. 동업이 조합입니다. 동업조합. 2명 이상의 동업. 명칭 가지고 따지면 안 돼. 근데 뭐 농협, 수협 이것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이거는 조합이 아니에요. 이건 법인입니다. 설립등기였으니까. 법인이에요, 법인. 이거는 조합이 아닙니다. 농협, 수협, 신협, 이거는 조합이 아니고 법인이야. 단독소유야, 법인 단독소유. 그래서 합의는 조합재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업, 개, 여자들이 좋아하는 개 있죠. 개가 조합입니다. 개, 친목개,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신탁재산. 두 개 내워야 됩니다. 조합재산하고 신탁재산이 합유야. 신탁은 등기부에서 꼭 나오잖아요. 우리 재건축 조합 이게 전부 신탁하잖아. 신탁. 자, 2번 부동산의 합유는 등기합니다. 그러나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공유는 지분 등기한단 말이야. 공유 지분은 등기해요. 근데 합유는 지분 등기를 못해요. 합유 등기할 때는 그냥 합유자 이름만 적어. 합유자 A, B, C 지분 등기를 못합니다. 지분 등기를 못해요. 자, 그 이번에 271조 물건의 합유. 자, 동그라미 1번 법률의 규정. 그 법률의 규정이 바로 신탁재산이야. 신탁재산. 또는 계약이 동업이죠. 동업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한 때는 합유로 한다. 그리고 합유자의 권리가 바로 합유 지분이야. 합유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합유는 지분은 있긴 있는데 등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땅을 세 사람이 합유로 샀다고 하죠. A가 B가 C가 이제 우리가 동업하면서 이 건물 위에 이 땅 위에 이제 건물 지어서 동업하려고 그래요. 돈을 똑같이 냈다. 그러면 3분의 1씩이네요. 3분의 1씩 돈을 똑같이 냈어요. 이렇게 지분은 있어요. 지분은 있는데 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왜 등기를 못하게 하냐면 지분은 마음대로 못 팔아먹게 하려고 전원 동의받아야 팔아먹어요. 이 지분은 조심할 게, 자, 강의할 때 이해할 때 2명이 하면 제일 쉬워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합의 지분 가지고 있다. 그럼 지분은 전부에 미치면 여기에 합의물 전부에 미쳐요. 전부. 합의물 전부에 미쳐. 전부에 이 사람은 2분의 1 소유자라는 거예요. 공유하고 똑같습니다. 지분은 전부에 미쳐. 왜? 소유권이니까. 분할하기 전까지는 전부에 미쳐요. 자, 그 다음 3번 272조. 합유물, 자, 물건의 처분 또는 변경은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업하는 합유 물건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어. 보존행위. 보존행위 대표적인 애가 뭐죠? 물청행사죠. 물청. 발안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방 청구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73조. 제1항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자, 줄거세요.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을 못해요.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입니다. 이게 이제 공유와 차이야. 공유는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죠. 만약 이 땅을 만약에 자 A, B, C, D 4명이 지분 가지고 있다. D가 만약에 지분이 100분의 1이다.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얘네들 동의 필요 없이 마음대로 100분의 1 팔아먹든 아니면 100분의 1의 반인 200분의 1 팔아먹든 지분 처분은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어. 근데 합의 지분은 반드시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합의는 어느 정도 단체, 동업하려면 단체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합의 지분은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을 못해. 그래서 합의 지분은 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못 팔아먹게 하려고. 그 다음 2번. 합의자는 합의물 분할을 원칙적으로 청구하지를 못해요. 합의를. 자, 동업하는데 분할해버리면 장사를 못하잖아요. 자, 밑에 조심. 합의 지분은 상속도 못합니다. 합의 지분은 상속을 못해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나오겠지만, 우리 또 합의가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을 안 나오지만 고스톱이 합의입니다. 자, A, B, C 3명이 고스톱을 쳤어요. 고스톱 쳤습니다. 여기 판돈이 있어요. 고스톱 치다가 돈 땄다고 카드 나가면 맞아 뒤진단 말이에요. 그게 합의야, 이게. 마음대로 못 나가. 이게 고스톱에 나오려고 꼬랐다, 잃었다 그러면 나올 수 있죠. 그죠? 집에 돈 가져와라, 이게. 이 합의입니다, 사실은. 합의. 그래서 합의 이제 고스톱을 쳤어요. 막 쳐가지고, 자, 돈 똑같이 냈다고 하죠? 판돈을 똑같이 카드 넣었어, 이제. 만약에 100만원씩 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100만원씩 300만원 중에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많이 땄어요. 다 내가지고 많이 땄어. 이 사람들은 거의 올인 직전이야. 많이 땄어요.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 요 밑에 이제 이 사람이 50대라고 하죠. 애가 한 20대야. 20대 애 상속인이 와서 이거 고스톱 칠 수 있느냐? 못 쳐요. 머리 피도 안 마르는데 머리가 안 된단 말이야. 상속 안 돼요. 상속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딴 돈 어떻게 할 거냐? 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의 지분 비율로 간단 말이야. 상속이 안 됩니다.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돼요. 보세요. 합의 지분은 상속 X입니다. 고스톱 치다가 상속 안 됩니다. 부동산의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했어요. 상속 안 된다.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남아있는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소합니다. B, C의 합의야. 그러다가 또 잔존 합의자가 1인이 되면 잔존 합의자의 단독 소유로 기소합니다. 상속이 안 돼요. 이제 공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공유를 하면, 자, 이렇게 공유를 하면 A가 산모를 가지고 사망했다 하면 상속인이 바로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공유는. 근데 합의는 상속이 안 되고 이 남아있는 사람의 합의가 됩니다. 그러다가 B가 또 죽었어요. 그러면 C가 단독 소유가 됩니다. 이게 공유와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참 등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3번 총류입니다. 총류는 개인의 재산은 없죠. 일단 총류에서 외울게. 총류는 지분이 없어요. 총류는 뭐가 없다? 지분, 개인의 소유권이 없다는 거야. 3번 총류 갑니다. 땡땡. 법인 아닌 사단. 읽어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 한자로 쓰면 뭐겠어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같은 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동의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한자로 쓰니까 아닐 비자 비법인 사단.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참 한글 전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그래. 애들이 실력이 안 느는 게 한자도 배워야 돼. 영어 가르치는 시간에 한 3분의 1만 한자를 해야 돼요. 우리 국어에 거의 한 70% 한자잖아요. 이 비법인 사단이 한자잖아요. 이것도 한자, 이것도 한자, 이 법인 아닌 요것만 한글이잖아요. 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요것도 한글이. 이게 좀 한자예요. 한자를 알면 쉬워지는 거야. 근데 법은 거의 99%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이제 애들이 한자를 안 배우니까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죠, 그죠? 교육부 장관이 잘못한 거지 뭐.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따라서 이제 한글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법 조문을 또 한글로 바꾸는데 한글로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한자로 딱 쓰면 한자로 하면 쉽거든, 그냥. 법인이 아니구나. 사단, 그럼, 사람의 단체. 쉬워요.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뭐야?
사람의 단체입니다. 사람의 단체. 이 사단. 우리 일개 사단 몇 명입니까? 군대. 그 사단이 보통 일개 사단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8,000에서 10,000명. 그 사단이야. 사람의 단체입니다. 사람의.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의 단체인데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 되는 거고,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비법인 사단입니다. 해병대 전후 이런 거 있잖아요. 비법인 사단이잖아요. 교회, 종중, 문중, 근데 총류입니다. 총류이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 소유하는 공동 소유가 총류입니다. 자, 오른쪽 가죠. 양가로 1번. 총류는 지분이 없어요. 오른쪽 양가로 2번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주체. 법인 아닌 사단. 얘들 나오죠? 종중, 문중, 사람의 단체잖아. 교회, 사찰, 정당 등이 주체입니다. 정당도 비법인 사단이에요. 정당 재산도 총류입니다. 총류. 자, 부동산 총류는 조심하셔야 돼. 총류 등기는 없어요. 총류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명의, 즉 종중 명의, 교회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그럼 1번 올라가세요. 그럼 이제 총류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교회나 종종 한번 해보죠. 자, A 교회에 교인이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이 제일 많죠. 한 30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30만 명이 이게 헌금 냈어요. 돈 내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돈 냈다. 이 사람 지분 한 개도 없어요. 딱 교회 거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 단체 재산이에요. 목사 재산도 아닙니다. 목사 재산 아니에요. 단체 재산. 단체. 그러면 이제 총류는 소유권은 뭐 있어, 우리가? 소유권의 개념이 뭐죠? 소유권의 개념이 뭐야? 사용, 수익, 처분을 항상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지. 사용, 수익,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사용, 수익, 처분 딱 2개로 나눠. 2개로 갑니다. 이 총류는 소유권의 내용을 딱 2개로 나눠. 1. 관리 처분 권능하고 2. 사용 수익 권능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개인기 아니니까. 또 관리 처분 권능은 가로 열고 사원총회 결의받아야 돼. 관리 처분.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팔아먹을 때는 사원총회 결의받아. 이거 안 받으면 무효예요. 종중재산, 교회재산 팔아먹을 때는 사원총회 결의해야 돼. 다음 2번 사용수익권은 각자 사원이 단독으로 합니다. 사용수익은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각자 단독이야. 자, 2개 기억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처분하려면 사원총회 결의. 그래서 이 등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서면을 제출합니다. 이거 제출 안 하면 무효예요. 2번 사용수익 권능은 각자 사원이 단독으로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죠. 이분화. 이걸 머리에 그려야 돼. 총류는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 사용수익은 각자입니다. 그 옆에 총류는 뭐가 없다고? 지분이 없어요. 개인의 재산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 냈다. 내 돈 한 개도 없어. 다 교회 재산이야. 목사 재산이 있느냐? 없어요. 오로지 교회 재산입니다. 그래서 유병헌이가 그냥 죽었잖아요. 한 개도 못 가져가고. 그게 교회 겁니다. 딱 3번 내려옵니다. 275조 물건의 총류 법조문이야. 1항 1번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데 뭐다? 총류로 합니다. 총류. 자, 2번 총류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이 가장 중요해. 전관 기타 규약기관 외에 정관이나 규약이 우선하고 이게 없을 때 다음 2개 조문 규정에 의합니다. 총류도 임의 규정이에요. 자, 276조. 자, 2개를 아까 나눴죠. 1번 총류물의 관리 및 처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는 이제 보통 과반수가 많죠. 사원총회 결의는 과반수입니다. 거의 과반수죠. 과반수. 다음 이 각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류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교회 재산을 사용 수익은 각각 사원이 합니다. 자, 277조. 자, 총류는 이 단체의 재산밖에 없습니다. 이 개인의 재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류라는 등기가 없단 말이야. 이
교회 재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 사원은 이제 교회라면 교인이고, 절이라면 신도고, 동창이라면 회원이죠. 해병대라면 그 해병대 이제 몇기 이런 기수들.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갑이 이제 교회에 다닐 때만 권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탈퇴할 때는 권리 의무가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닐 때는 이제 헌금 내죠. 탈퇴할 때는 그냥 조용히 나온다는 거야. 그동안 내가 헌금 냈는데 합해 보니까 한 1억 되더라. 헌금 내놔라. 손가락 잘린다는 거예요. 10원 넘어까지 나옵니다. 그냥 조용히 나와야 돼. 그게 교회야. 내가 헌금 많이 냈다. 돈 달라. 그러면 손가락 잘리면 괜찮아. 어떤 데는 목 잘려요. 그게 총류입니다. 조용히 나와야 돼. 자, 밑에 판례 보세요. 총류에 대한 판례. 1번 총류물의 관리, 처분 동그라미 치세요. 보존 행위도 사원총회 결의해야 됩니다. 총류의 대표야. 교회는 보존 행위도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합니다. 결의가 과반수죠. 따라서 총류 재산, 즉 교회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대표자 이름으로, 즉 목사 이름으로 소송 행위할 때도 혼자 하면 안 돼. 어디 결의가 돼야 돼? 총회, 사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재산 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 얻어야 돼. 자, 2번 총유 재산에 대한 소송할 때도 교회 명의로 해야 됩니다. 목사 명의로 절대 못해요. 법인 아닌 사단, 즉 교회 종중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 동그라미 치세요.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 소송 형태를 쓸 뿐이다. 잘 기억해야 돼. 교회가 이제 소송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교회 명의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하거나 또는 구성원 전원입니다. 교회가 조그만 한 100명 정도 된다. 100명 전원 명의로 하면 되겠죠. 여의도 30만 명 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명의로 합니다. 사단 명의로 하거나 전원 명의로 해야 되지 목사 명의로 절대 안 돼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 소송을 할 뿐이다. 잘라주고. 다른 데는 안 돼.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 목사라거나 사원총회 결의 거쳐도 목사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대판 전원합의체죠. 잘 기억해야 돼. 총유 소송은 누가 해야 된다고? 사단 명의로 하거나 또는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해야 돼요. 개인 목사 명의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3번 가죠. 교회 분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회 분열은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총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이 판례입니다. 여기 A 교회였어요. A 교회였는데 목사가 두 파 있어요. A 목사파와 을 목사파가 있습니다. 있을 때 막 서로 대립됐어요. 대립되니까 나 교회를 분열해. 야, 우리 이렇게 딱 자르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교회를 분할 안 돼요. 안 됩니다. 분할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탈퇴는 가능해. 탈퇴. 가파가 나 탈퇴해 나가겠다. 탈퇴해가지고 이쪽에 가서 다시 다른 교회 지켜. 이건 가능하죠. 탈퇴. 탈퇴하면 여기 있는 남은 재산은 누구 거냐? 이 찬존 교인들 겁니다. 돈 10원도 못 가져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가죠. 교회 분열은 인정 안 됩니다. 자,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는 가능해. 탈퇴한 경우 심표는 찍고 남아있는 찬존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찬존 교인들의 총유로 기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남아있는 교인들이 있 겁니다. 탈퇴한 사람들은 최소한 10원 가져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탈퇴한 사람 10원 못 가져 나오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을파가 이 교회 재산을 가집니다. 그게 총류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 마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자, 물건은 자, 점유권.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말 본권은 정당하게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권리가 본권을 의미합니다. 이건 예외죠. 그다음 가장 본권 중에 중요한 게 소유권 배웠잖아. 소유권은 뭐였죠? 사용, 수익, 처분권. 이게 이제 단독 소유권. 혼자서 혼자 소유하는 거 배웠고, 지금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 세 가지 뭐였죠?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배웠다. 자, 그러면 이 등기는 요 갑구에 하고, 그럼 이 소유권을 이제 빌려주는 걸 설정이라 그래요. 설정. 빌린 사람을 이제 자, 그럼 제한 물권자라 그래. 이 소유권 세 가지 중에서 제한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죠. 이 중에 한 개나 두 개 지배한다는 거죠. 그걸 제한 물권. 그럼 뭘 빌리느냐? 여기서 사용 수익을 빌리는 게 무슨 물권? 용익 물권이에요. 사용 수익만 하는 거죠. 우리는 처분만 빌리는 게 담보 물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가면 그런 말 없어,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제 아무리 네이버 찾아도. 자, 이 사용 수익 빌려서 이 사람은 사용하고 수익만 하고 처분은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담보물권은 처분은 가지고 있고 사용 수익은 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 나눠 가지는 거죠. 자, 용익물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이거는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 이거는 남의 땅을 빌리는데 자, 이용만 하는 겁니다. 이용만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은 땅이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객체가 땅만 되는 거고 이거는 건물도 되는 거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점유를 못해요. 뭘 못한다? 점유를 못해요. 서비스 받는 권리니까. 그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처분 팔아먹는 거니까 마음대로 팔면 안 되고 뭘로 팔아라? 경매로 팔아라는 거예요. 싸게 못 팔게 하려고. 경매권 가지는 게 담보물권이고 이거는 뭐 경매권이 없죠. 단 전세권은 또 담보물권적 성질도 있으니까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권은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나머지는 경매권이 없고. 자, 가보죠. 그럼 다음 장 넘겨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5장에 용익물권 나온단 말이야. 이제 요거 나오죠. 자, 그럼 1번 갑니다. 용익물권은 객체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만이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는 용익물권이 설정이 안 돼요. 동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동산을 빌리려고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 이제 채권으로 와야 돼. 동산을 빌릴 때 임차권으로 빌리죠. 임대차는 동산도 가능하단 말이야. 사용대차도 동산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소비대차는 동산을 그러지 않고 금전, 돈이야. 돈은 동산이 아닙니다. 돈은 뭐야? 권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일단 부동산만 객체가 됩니다. 동산 안 돼. 자, 2번에 용익물권은 자, 부동산 동그라미 쳐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죠. 일부에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성립됩니다. 민법에도 나오고 등기에도 나오죠. 그 다음 3번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입니다. 이 시초가 20년 불행사, 20년 권리 행사 안 하면 용익물권은 소멸해요. 몇 년 불행사? 20년입니다. 물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데 용익물권만 2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해. 자, 이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지상권입니다. 자, 용익물권 중에 제일 강력한 용익물권이 지상권이야. 남의 땅 빌릴 때는 지상권을 빌리는 게 제일 강력합니다. 지상권. 그 지상권에 땡땡 적으세요. 지상권은 편면적 강행규정.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은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무효다 이거예요. 편면적 강행규정. 누구한테 불리하면 무효라고?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무효다. 이 지상권이 조문이 8개인데 8개 다 지상권자에 불리하면 무효예요. 자, 1의 갑니다. 279조.
의의가 그 법 조문에 있단 말이야. 지상권의 내용, 이게 이제 의의야,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타인 그럼 무조건 갑이야. 갑의 토지에다가 자 목적이 세 가지죠. 건물, 공작물, 자 공물, 건물 다음에 기타 공작물이 하는 이유는 건물도 공작물에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한 개 빼놓은 거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가 바로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다.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지상권의 개념이 뭐라고요? 남의 땅,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에는 반드시 사용에는 뭐가 포함되겠어요? 자, 우리가 사용 수익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이게 사용하려면 뭐 해야 돼? 점유해야 되니까 당연히 점유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타인의 토지 사용권. 이게 지상권의 개념이에요. 남의 땅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목적이 뭐냐? 목적이 세 가지였죠. 뭐죠? 수목 소유, 기타 건물 소유, 기타 공작물 소유. 요 목적이 세 가지잖아. 요 세 가지 목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다. 자, 그럼 한번 가보죠.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빌려야 되잖아.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일필지잖아. 그럼 우리 땅 좀 빌려주세요. 이게 이제 지상권 설정합시다, 이거죠. 예, 빌려줄게요. 이게 이제 설정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채권에서 배운 거야. 항상 계약은 청약과 성락 합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물권 계약 그런단 말이야. 물권 계약.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채권이라면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임대차잖아. 임대차는 뭐 임차권 된 거예요. 채권. 이건 물권이니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물권이니까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등기. 앞으로 등기해야 이제 지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186조. 계약했잖아, 법률에 등기해야죠. 앞으로 등기. 그럼 이게 등기법으로 가는 거야. 등기법으로 가서 갖고 한다, 얼구해야 한다? 얼구해야겠죠? 뭐 1번 지상권 설정 이렇게 딱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설정 계약 날짜 2023년 1월 1일 설정 계약. 필요적 기상 뭐였죠? 두 개. 필요적 기상 다 까먹었죠? 범위하고 목적이잖아요. 이 범위가 이제 아까 일필지 일부 가능하다 그랬죠? 일부는 일부, 전부면 전부 이거죠. 일부는 일부, 목적은 뭐죠? 수건목. 여기다가 이제 나무 심으려면 수목 소유할 목적, 건물 지으려면 건물 소유 목적, 전봇대 꽂으려면 전봇대 소유 목적 이런 거죠. 수건공, 그 다음에 지상권자, 을이라고 등기 딱 하면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등기 안 하면 지상권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등기도 안 했는데 무조건 지상권이래. 그래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등기 안 하면 전부 임차권입니다 이거. 지상권은 등기를 전제로 했단 말이야.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도 여기다 전세권자 을이라고 해놔야 전세권이지. 내가 질문하면 그래. 전세권은 있습니까? 예. 등기했습니까? 예. 그럼 등기를 떼오세요. 그럼 뭐 떼와? 확정일자 떼와요. 돌죠 돌아. 그리고 자기 전세를 무슨 확정일자가 필요했어. 등기가 돼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등기돼 있어야 돼. 그래 물권이야. 등기 안 돼 있다 다 뭐야? 임차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럼 279조 나왔죠. 다시 가면 지상권자 이거죠. 을은 이거 땅 빌린 사람. 을은 자, 을은 무슨 목적이야? 타인의 토지의 세 가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사용하는 권리다. 이게 지상권이. 다음 방금 1번에 용익 물권 내려서 동그라미 2번 가면 2번. 자, 지상권은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야. 땅을 사용하는 권리니까 여기 등기만 해놓으면 돼요. 지상권자 을이라고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위에 지상물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지면 돼. 자, 오늘 등기했다 2월 2일 등기하고 한 1년 있다가 건물 제도 돼요.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있다가 뭐 산불이 나고 다 산불 다 멸실됐어요. 그래도 땅만 있으면 지상권 소멸 안 해요. 지상권은 개념이 땅 사용권이야. 그게 2번이야. 지상에 땅 위에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존속 또는 성립합니다. 땅만 있으면 돼요.
다음 방글의 2번. 치료 땅 사용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에요. 왜? 아까 거기 279조에 뭐가 있어요? 치료 지급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치료는 성립 요건이 아니야. 치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즉 무상지상권도 유효합니다. 공짜 지상권도 유효해요. 이게 누구한테 그렇게 유리한 거야? 지상권자는 유리한 거야. 공짜도 되니까. 근데 임차권은 절대 공짜가 안 돼요. 임차권은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 차임 지급해야 돼. 차임 지급 안 하면 임차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에 있어서 치료 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요소가 아니므로 언더라인 되어 있죠. 치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치료 얼마 주겠다고 계약하지 않는 이상 치료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그 밑에 언더라인 또 읽어보죠. 만약에 치료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등기 안 했죠? 무상이 되겠죠. 무상지상권이기 때문에 치료 올려달라고 정액 청구할 수 없다. 치료가 있어야 정액하지. 다음 3번. 지상권자 물권 권리니까 당연히 상속되겠죠. 상속성, 양도성이 있습니다. 자, 4번 조심. 지상권의 객체는 일필지 토지의 일부도 무방하다. 일부. 그리고 지표, 지상, 지하 사용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 지상이나 지하 사용도 가능해요. 이게 구분지상권입니다. 자, 2번 내려옵니다. 지상권 취득은 186조겠죠. 1. 법률행위로 인한 지상권의 취득. 자, 땡땡 계약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 또는 지상권 양도에 의해 지상권 취득한다. 이때는 뭐 해야 되겠죠? 등기한 때 지상권을 취득해. 자, 그러면 처음 취득하는 게 설정이야. 지상권 설정. 이렇게 지상권 설정 받아서 지상권 취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상권 팔아먹을 수 있겠죠? 지상권자가 판단 말이야. 지상권 병에게. 그럼 지상권 양도 청약과 승낙으로 지상권 양도 계약 체결하겠죠? 그럼 이제 이 지상권 산 사람 앞으로 이제 등기한 때 지상권 취득하겠죠? 지상권 이전 계약은 객체가 지상권이니까 무슨 계약이 있어요? 무기 등기하겠죠? 이렇게 무기 등기. 1번 지상권 이전이죠? 1번 지상권 이전. 지상권자 병 이렇게 취득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관하겠죠. 이같이 설정 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지상권 사가지고 지상권 양도로 취득할 수 있는 당연히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등기법에서는 이제 지상권 설정은 객체가 뭐야? 이 토지의 소유권이잖아. 토지의 소유권에다가 지상권 설정하는 무슨 등기했죠? 주등기하잖아. 주등기. 근데 지상권 이전은 객체가 뭐였어요? 지상권이었죠. 그러니까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겠고 이제 방가로 2번 내려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몇 조겠어요? 187조 암기되어 있겠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을 갖다가 지상권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지상권 취득할 수가 있다. 이때는 뭐 할 필요가 없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딱 예외한 게 있겠죠. 무슨 취득? 점유 시효 취득 이유는 등기를 요한다. 항상 물권법은 여기 하나 나오는 거야. 186조는 등기해야 된다. 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를 요한다. 이게 지금 지상권이면서 나온 게 아니고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물건은 쉬운 거예요. 사실은 186, 180만 알면. 그 다음에 3번에 법정지상권은 뭐 5개 있는데 아직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3번 내려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자, 지상권은 1번에 최장 존속기간은 없어요. 우리 민법은 지상권의 최장기는 없습니다. 최장 존속기간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누구 보호하려고? 지상권자 보호야.
100년, 200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상권은. 그래서 지상권이 가장 강력합니다. 자, 2번 설정행위 같은 말, 설정계약. 설정계약으로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지상권은 최단기가 있어. 아무리 짧아도 이 기간을 보장해, 최단기를 보장해야 됩니다. 지상권자 보호하려고. 일본에서 이제 제가 수목 소유 목적은 나무는 최소한도 하나는 되면 30년 돼야 되겠. 최소한도 30년 이상을 보장해 줘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자, 그다음에 건물이죠. 이 건물은 두 개 나눕니다.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도 30년. 최소의 30 이상을 보장해 줘야죠. 그다음에 견고하지 않은 건물. 견고하지 않은 건물. 쉽게 얘기해서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 소유하려면 요거 몇 년? 최소한도 15년은 보장해야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건물이 아닌 기타 공작물. 건물이 아닌 공작물, 뭐 연못, 전봇대, 철조망 이런 것은 요거 빼고 5년이죠. 최소한도 이거 이상이야. 그러니까 영구도 가능하자는 거죠. 영구도. 최소한도 이 이상을 보장해야 되니까. 자, 그럼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목조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15년 보장해 줘야 돼, 최소한도. 근데 계약을 한 5년 했어요. 5년 해도 몇 년이 된다고? 15년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호하려고? 지상권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권을 잘 이용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저 기농 기촌하러 막 땅 사라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땅 사라 그러면 안 돼요. 지상권 설정하세요. 그게 최고죠. 근데 수수료가 얼마 안 되니까 자꾸 중개사들이 이제 땅 사라 그러죠. 자, 갑니다. 자, 양걸 1번. 지상권 설정할 당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계약할 때. 그런 경우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 기간이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돼요. 최단 기간. 자, 따라서 그 기간은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 몇 년? 30년, 15년, 5년 3개 중 1개가 돼요. 수목 소유다 그러면 몇 년이 된다고? 30년. 연못 소유다 그러면 5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양가리 2번 중요. 지상권의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자, 뭐 수목 소유할지 목조금을 소유할지 공작물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냥 지상권 설정 계약했어요. 그럼 딱 중간께 돼. 몇 년 된다고? 15년이 됩니다. 잘 모르면 중간에 가라 그러죠. 그런 경우는 존속기간은 15년이 됩니다. 공작물의 구조, 종류 아무것도 안 정하면 15년이야. 근데 수목은 공작물이야, 공작물이 아니야. 나무 이 공작물이에요? 수목은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잖아. 지 맘대로 컸잖아요. 이거는 30년이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그러나 수목이 지상물일 때는 수목은 공작물이 아니니까 존속기간 언제나 30년이 됩니다. 수목은 수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카시아든 뭐 소나무든 참나무든 밤나무든 30년이 됩니다. 기간 안 정하면. 자, 방가로 3번 갑니다. 계약갱신의 간접적 강제. 간접적 강제. 자, 이것도 누굴 보호하는 거냐면 지상권자 보호예요. 지상권자 보호. 자, 이건 설명을 하고 읽어 나가죠. 간접적으로 이제 지상권자 보호합니다. 답이 토지 소유자, 땅 빌려주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되죠. 이제 등기할 때는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지상권 취득한 지상권자죠. 둘이 땅 좀 빌려주세요. 예, 빌려줄게요.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2월 1일 날. 우리 이제 2월 1일 날 지상권 취득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 뭐 할 거냐? 수목 소유를 했다고 하죠. 수목 소유. 기간을 30년 정했다고 하죠. 30 정했어요. 최소가 30년이고 수목 소유는. 근데 기간이 만료됐어요.
자,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철거에 가야 되잖아. 만약에 건물이다, 이거 공작물이다, 이거 철거에 가야 되지. 왜? 이 지상물은 누구 소유물이에요? 지상물은 어릴 거죠, 그죠? 어릴 소유죠. 자기 거는 다 철거에 가야 돼. 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 보호하려고 이제 1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좀 해주세요.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이건 청구권이야. 청구권은 청구하면 갑이 자, 협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청구하니까 갑이 그동안 30년 동안 이 땅을 한 번도 사용을 못했잖아. 갑은. 왜? 사용은 을한테 넘겨줬으니까. 사용 수익을. 얘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처분권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팔아먹을 권리만. 그럼 이 땅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팔립니까 이거? 안 팔려요. 위에 지상권인데 이거 어느 놈이 사겠어요? 안 사지. 바보 되는 거지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사지. 지상권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 등기부 떼보지도 않고. 지상 아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공짜로 가자 그래도 안 가져옵니다 이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이거. 30년 동안 헛짓거리 한 거지. 안 팔리니까 이제 안 해줘. 안 해. 싫어. 계약갱신 안 할래. 안 한단 말이야. 이 사람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야 철거해. 그럼 저 철거하네. 떨렁떨렁 거야. 철거해 가요 바보같이. 철거하지 않고 그래? 그래. 너 민법 안 배웠구나. 그렇죠. 좋다. 그럼 2차 갑니다. 2차. 그럼 이제 요거 다 사라 이렇게 된 거야.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합니다. 요거는 형성권이야. 요거는 형성권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이쪽에 성납해 줄 필요도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 자, 이건 나무 30년 돼 보세요, 이거. 이 땅은요, 몇 필지, 땅은 한 필지 좀 해. 땅이 뭐 한 1,000만 한다고. 나무가는 1억입니다, 1억. 이 돈이 1억 있어야 할배가 없지, 뭐.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돼? 갱신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럼 갱신은 또 몇 년이야? 30년. 할배 대접버려야지, 뭐. 60년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상권이 잘못되면. 자, 그게 이제 양갈 1번입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너무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지금. 지상권의 자의 갱신 청구권. 자, 나옵니다. 지상권이, 자, 포인트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돼. 존속기간 만료로. 뭐 치료 안 주는 건 안 돼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건물, 공작물, 수목, 줄이면 뭐죠? 지상물이죠. 땅 위에 있는 물건. 지상물이 현재 존재할 때는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청구권입니다.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무슨 권이므로? 청구권이므로 갱신 청구가 있을 때 지상권 설정자 즉 땅 주인 갑은 이에 응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만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알았어. 계약 체결하면 갱신돼. 그럼 또 몇 년 돼야 돼? 최소 30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양가리 2번. 요번에는 이제 지상권자의 지상을 매수 동원함 시세예요. 매수 청구권. 무조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의 개념 적어. 형성권이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상대방 승낙 필요 없어. 일방적으로 말하면 효력이 발생. 이거는 매매가 발생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원래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땅 팔게, 건물 팔게, 알아서 승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승낙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지상권자 엄청 보호되죠. 이게 형성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형성권.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죠? 갑이죠. 땅 주인, 땅 소유자가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를 뭐 했죠? 거절한 때야. 나 계약 안 해주겠다 라고 거절한 때는 2차 갑니다. 2차로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이 시가입니다. 상당한 가액 시가로 현재 존재하는 공작물이나 건물도 공작물에 포함됩니다.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형성권이야. 고로 지상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뭐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갱신해야 돼요. 자, 그게 법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283조. 제목이 지상권자 앞에 갱신 청구권 잘라주세요. 요건 청구권이야. 청구권이니까 뭐 응해줘도 되고
안 응해줘도 돼요. 뒤에 매수 청구권은 무슨 권이라고 그랬어? 형성권이니까 매매가 성립해버려. 자, 읽어보죠.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 건물, 공작물, 수목, 줄이면 땅 위에 있는 물건, 지상물이 현재 존재한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자, 2항.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원하지 않는다, 거절한다는 거야. 갱신을 거절한 때는 이제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 같은 말 시가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 줄이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요건 형성권이야.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요. 자, 284조. 갱신과 기간. 당사자가 만약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 조는 지워버리죠. 필요 없고 그냥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목이었다 그러면 몇 년? 30년보다 단축 못해. 견고한 건물이다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당사자는 더 늘릴 수는 있죠. 이보다 장기 기간을 정할 수는 있어요. 100년, 200년 정할 수는 있다. 누구 보호하려고? 지상권자 보호입니다. 오로지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은 이제 취득했어요. 또 갱신했고 효력가입니다. 효력은 1. 지상권자는 토지를 많은 권리죠. 사용권,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당연히 상빈관계 규정 준용하고 3번 조심. 지상권은 결국은 점유권도 가지고 물청도 가지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상권은 사용 수익권이니까 지상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니까 사용권 속에는 점유권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점유를 하고 있어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렸어요. 지상권을. 그러면 설정자는 이거 사용 못하고 이거 처분권밖에 없어요. 이 땅은 어리 이제 나무 심었다. 그럼 일필지 전부 심었다. 전부. 그러니까 지하, 지표, 지상을 지상권자가 배타적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는 거죠. 두 개 가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요만큼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용권이 침해당했잖아. 사용권 침해당 지상권자가 뭐라 그래? 병고 야 임마 건물 철거하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또 점유권이 방해했으니까 점유권 가지고도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와 물권적 청구권인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갖습니다.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똑같아요. 자, 방가로 2번. 지상권 처분의 절대적 종람처.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자유야. 땅 주인이 팔아먹지 말라 그래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282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에 제목 줄었고요. 지상권 양도와 임대 절대적 자유입니다. 절대적 자유. 자, 지상권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지상권의 개념이 뭐죠? 남의 토지를 많은 권리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사용권이야. 자,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자기의 권리니까 지상권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는 이게 뭐죠? 지상권 양도. 아까 했잖아. 부기등기. 이제 부기등기로 뭐 지상권 양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또 남한테 임대 놓을 수도 있어요. 임대 놔가지고 그 다음에 차임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람 동의 필요 없어요. 땅 주인의 동의 필요 없어요. 이게 임차권하고 달라. 임차권 팔아먹으려면 땅 주인의 동의 받아야 돼요. 임차권 양도할 때도 땅 주인 동의 받아야 돼. 왜? 채권이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야. 지배하는 권리니까 이 땅 주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게 282조야. 동그라미 1번 내려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을 병이라고 넣죠. 병.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이건 부기등기 해줘야죠. 부기등기 해주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병에게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조심하고, 지상권을 못 팔아먹게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예요. 자, 땅 주인 갑이, 자, 이 을 보고, 야, 너 지상권 설정해 주지만 이 땅 절대 지상권 이렇게 양도하지 말라라고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예요. 특약에도 지상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상권자 보호야. 다음 2번. 2번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보죠. 자, 이 위에 이제 만약에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이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은 땅 빌려가지고 건물 진 거죠. 자, 이렇게 될 때는, 자, 건물의 소유권을 팔았어요. 이런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 지상권도 같이 이전됩니다. 이것도, 이건 땅이니까, 땅 사용권이니까 이것도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부기 등기 되는 거죠. 이거는 주등기가 되는 거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고, 땅은 땅 등기부에 하는 거니까. 그게 2번입니다.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 매수인 을이 아니, 여기 병이네, 참, 병이, 매수인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외에 땅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이에요. 자, 오른쪽 양가로 2번 또 중요하죠. 자, 지상권을 제표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은행에 가서 지상권 제표서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릴 수 있어요.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등기 하겠어요? 부기 등기합니다. 3번 치료 직업은 원칙은 없죠. 무상이니까. 1. 치료 직업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당사자 간에 치료 약정이 있으면, 자, 치료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러면 치료 직업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2번 등기, 만약에 치료 계약했다면 등기해야 대항력이야. 치료액이나 치료 직업 시기에 관한 특약 같은 말 계약이죠. 계약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대항력이죠.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때는 공짜죠. 무상지상권이기 때문에 치료정액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3번에 치료 동남시대의 정감 청구권. 무조건 정감 청구권이 나오면 형성권이죠. 정감 청구권은 형성권. 형성권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286조. 치료가 토지에 대해서 조세, 기타 부담 정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는 그가 치료죠. 치료 정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니까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죠. 땅 주인은 지상권 설정자, 빌린 사람은 지상권자죠. 자, 4번 치료 체납 효과 내워야 됩니다. 2년 연체야. 지상권자가 몇 년? 2년 이상 치료를 체납한 시에 지상권 설정자 즉 땅 주인은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소멸해. 소멸 청구권도 형성권이야. 형성권. 소멸 청구한다 그러면 소멸돼요. 자, 5번 이제 지상권 소멸에서, 자, 양가로 1번 조금 전에 봤던 거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이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일방적으로 소멸돼.
287조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지상권자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설정자가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일방적으로 소멸합니다. 다음 288조 한 두 번 출제했죠. 자, 이겁니다.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야. 은행에 가서 돈 빌려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상권이 소멸되면 이게 객체가 소멸되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 소멸하려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자, 통지해 갑니다.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같은 말 객체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 줄이면 지상물이죠. 지상물이 저당권의 객체인 때는 전조의 청구가 바로 지상권 소멸 청구입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 지나야 돼요. 상당한 기간에 경과하여야 그 소멸의 효력이 생깁니다. 저당권 한세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야. 상당한 기간에 경과해야 소멸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자주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자, 을이 이제 지상권자였고 갑이 지상권 설정자였어요. 자, 그러면 지상권자가 여기다 뭐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렸었어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은 을이 끄고 땅의 소유자는 갑이죠. 을이 이제 이 땅 사용료를 1년에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야 1년 안 줬어. 연체했습니다. 한번 연체했죠? 2년 되면 소멸 청구 나왔는데 1년 연체했는데 이 갑이 집을 땅을 팔았어요. 병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을이 또 이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도 1년 연체했어요. 합하니까 얼마죠? 2년 됐죠. 근데 이건 지료는 합하는 게 아닙니다. 지료는 각각의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청구권이니까 요 양수인한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병이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 못합니다. 자, 이 사람한테 2년이 돼야 돼. 합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보세요.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어요. 갑에서 병으로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 병 새로 산 사람 병에 대해서만 체납된 치료액이 통산 2년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합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양수인에게 2년 연체가 되어야 병이 소멸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 3번 아까 했던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가리 2번. 다음 페이지 양가리 2번. 지상권의 포기로 갑니다. 자, 포기는 또 땡땡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거죠? 지상권에다가 병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당연히 부기등기했죠? 자, 그럼 이거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랬잖아. 객체가 죽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땡땡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포기돼 버리면 이게 소멸되니까 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걸 포기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는 지상권 포기할 수가 없고. 자, 방가리 2번입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 그럼 땡땡 적으세요. 원상회복입니다. 무조건 자, 제한 물건이 소멸한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죠. 원상회복해야 돼요. 자, 원상회복이니까 1번 토지 반환은 무죠. 지상권은 땅을 빌렸으니까 토지 반환은 묻힌다. 2번 지상물은 누구 소유물이에요? 땅 주인 소유야, 지상권자 소유야? 지상권자 소유니까 자기 소유물이니까 지상권자가 수거할 권리, 수거할 의무가 있어요. 수목, 건물, 공작물이죠. 그리고 아까 했던 3번 지상물 매수 동그라미. 매수 청구는 무슨 권이야? 형성권이야. 형성권. 이거 아까 봤는데 아까 뭘 봤느냐 하면 자, 지상권자가 자, 계약이
1차로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2차로 매도 청구한다. 이걸 봤죠? 지상권자의 권리를 받는데 이번에는 땅 주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 주인도. 자, 지상권 설정자로 위에 나무가 있어요. 아니면 건물이 있고 아니면 공작물이. 이게 마음에 드는 거야, 갑이. 마음에 들어. 이 계약기간이 만료됐어요. 계약기간이 30년 만료됐다. 이게 마음에 드니까 얘가 바로 1차로 나한테 팔아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얘는 1차로야. 여기는 아까 몇 차로 했죠? 2차로 했잖아. 여기는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2차로 매 청구하지만 땅 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1차로 팔아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285조 얘기입니다. 그죠?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는 원상회복, 지상권자는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줄이면 지상물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됩니다. 자, 2항 요거야. 전항의 경우, 전항이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이런 뜻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동그라미 치세요.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야, 땅 주인. 지상권 설정자 갑이 상당한 가액을 얼마라 그랬죠? 시가를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형성권이야. 청구했으니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못 팔겠다고 거절하지를 못한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형성권입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해. 바로 밑에 1번 해설해 놓고 있죠. 동그라미 1.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그라미 니은 내려와. 동그라미 니은. 지상권이 소멸하면 조심해야 돼.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 즉 땅 주인은 소멸 이유 불문입니다. 소멸 이유는 불문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 시가야. 다음 동그라미 2번. 이건 아까 배운 거 지상권자야. 을의 지상물 매수 청구. 이거는 2차야. 2차. 자, 동그라미 기억 내려보세요.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 계약갱신을 뭐 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을 때 동그라미 치되 몇 차로? 2차입니다. 2차는 맥주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매수 청구하러 갑니다. 2차적인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므로 이 청구권을 행사하면 즉시 매매가 성립합니다. 자, 그 동그라미 니은 조심해. 니은. 지상권자 을의 매수 청구권은 오로지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그 점 조심해야 돼. 그 중요 표시해놨죠. 지상권자 치료 연체 몇 년 연체야? 2년 연체를 이유로. 이건 못해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소멸 청구해서 이에 터잡아 소멸한 경우는 매도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누가 잘못했으니까? 지상권자가 잘못했잖아요. 지상권자가 자기가 치료를 2년, 3년, 4년 안 줘가지고 소멸당했을 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 남용이에요. 자, 그 점 조심하고 밑에 6번 중요 표시하세요. 자, 우리가 비용은 무슨 비가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할게. 자, 지금 나오는 지상권자하고 조금 이따 나올 전세권자야.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야. 점유해서 사용하니까 필요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자기가 부담한다. 필요비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나중에 땅 주인에게 반환 청구 못합니다. 반환 청구를 못해요. 못하고 유익비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밑에 중요. 자, 유익비 상환 청구는 판례입니다. 자, 지상권 설정자 같은 말 땅 주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에 적합한 상태에 두어야 될 적극 저금은 없기 때문에 자, 줄거세요. 필요비는 지상권자가 부담합니다.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고? 지상권자, 땅 빌린 사람이 필수적인 비용. 자, 즉 지상권자는 나중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익비는 인정이 돼. 유익비의 경우는 임차인의 유익비 규정 유추 적용해 가지고 지상권자도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갖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권자는 무슨 비는 청구 못한다? 필요비. 필요비는 상환청구를 못하지만 유익비는 상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옆에다 적어.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 없고 유익비만 상환청구권이 있다. 자, 밑에 7번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자, 편면적이라는 것은 한쪽에게만 보호한다는 거죠.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그 규정이 1번부터 8번까지야. 8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지상권 규정은 다 무슨 규정이야? 편면적 강행 규정. 제가 첫 시간에 딱 적으라 그랬잖아. 지상권 무슨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 누구한테 불리하면 무효야?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계약은 무효야.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이걸 내와야 돼.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닌 거. 왜? 법에 규정이 없어. 명문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죠. 규정이 있어야 뭐 강행 규정이. 그 두 개. 자, 1번, 2번 외울 때 비법을 외우세요. 지상권에는 비법이 없다. 비법이 바로 비용상환청구권하고 법정갱신입니다. 비용상환청구권과 법정갱신 같은 말, 묵시의 갱신은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왜?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지상권에서 다음 중 강행 규정이 아닌 거 그럼 답이 뭐라고? 비법이야. 비법. 비용상환청구권하고 2번 법정갱신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없으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뭐였느냐 하면 보통 지상권에 그냥 지상권 앞에다가 이제 보통을 생략한 거예요. 그냥 지상권은 자, 남의 땅을 빌려서 갑의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자가 자, 수목 소유,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남의 땅 사용하는 권리야. 만약에 수목 소유 해보세요. 수목 소유 하니까 지하, 지표, 지상 이거 전부 누가 배타적 지배하죠?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설정자는 사용도 못해. 아이고 저거 내 땅인데 하고 30년 동안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지하, 지상을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자, 요번에 여기 보통 지상권이고, 그러니까 지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상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하도 사용하고. 이게 이제 보통 지상권입니다. 근데 특수 지상권이에요. 이제. 자, 특수한 지상권은 자, 한번 보세요. 넘겨보면 특수 지상권 1번 줄거 구분 지상권 같은 말 지중권, 공중권이라 그래. 우리 민법은 구분 지상권에 되어 있죠. 일본 민법은 지중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 공중권. 옆에 적으세요.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사용권.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사용권을 특수 지상권, 즉 구분 지상권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죠. 이거 비교. 여기 이제 서울 가보죠. 서울에 자, 여기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 이게 구분 지상권이야. 지하에 특정층이죠. 특정층. 이게 지하 30에서 50 사이, 지하 70에서 90 사이, 지하 110에서 130 사이. 지금 이 9호선이 13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구분지상권. 자, 요 지표는 누가 사용해요? 지표는 땅 주인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지표 땅 주인이 사용 못했죠? 지상권자가 사용하죠. 지표는 땅 주인이 설정자가 사용하고 특정층만 구분지상권자가 사용하는 거죠. 1호선, 3호선, 이 위에다 이제 고가도로. 자, 고가도로 또 구분지상권입니다. 이와 같이 공중의 특정층, 지중의 특정층만 사용하는 게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권이라고 그러죠. 참 입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죠. 단 여기서는 아까 했지만은 수목, 건물, 공작물 소유인데 여기는 수목 소유는 안 돼요. 포인트가 수목 소유는 안 되는데 왜? 나무 심어 보세요.
그럼 고가도로 사용 못하잖아. 지하철 사용 못하잖아. 수목소유는 안 된다. 수목소유하려면 무슨 지상권? 오로지 보통지상권 설정해야 돼. 이게 답이야. 요거. 자, 갑니다. 구분지상권. 같은 말 지중권. 자, 지하철이 지중권이고 고가도로가 공중권입니다. 자, 양가로 1번.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줄거. 당사자 누구누구겠어요?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구분지상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로 성립합니다. 뭐 186조죠. 합의와 등기. 자, 마찬가지 보통지상하고 똑같아요. 구분지상권도 토지 사용 대가 즉 치료는 구분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답 나왔네요.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답입니다. 구분지상권 나오면 뭐 목적으로는 안 된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가 없다. 자, 거기 밑에 법조문 보세요. 제 289조의 2 구분지상권. 여러분이 법조문 보다 보면 거기 289조 원래 법조 이렇게 290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법 만들 때. 그럼 이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중간에 넣어야 되니까 이제 새로 신설하면 289조의 2 이게 신설 조항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등기 같으면 바로 부기등기죠. 신설했다는 거예요. 의 그러면 정확하게 1984년도에 신설합니다. 서울 지하철 만들고 나서 이 법을 이제 다시 만든 거예요. 박정희 때. 자, 1항. 박정희 때가 아니고 참 말 잘못했네요. 84년도. 박정희 씨도 맞나요? 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지하 그러면 지하철이 되면 지하철 또는 지상 고가도로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 이걸 기억합니다. 무슨 범위? 상하. 이거잖아. 바로 지하 30에서 50, 지상 20에서 40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정하여. 자, 앞에다 적어 수목 X입니다. 수목이 빠져 있잖아. 수목 들어가면 안 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수목, 나무가 들어가면 안 돼. 이 경우 설정행위로 지상권 행사를 위해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죠? 자,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거예요. 지금 밑에 지하철이 1호선, 3호선 다니고 있어요. 그럼 땅 주인이 지표는 누가 사용한다 그랬어요? 설정자가 사용하잖아, 갑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을하고 갑이, 이건 지상권자죠? 구분지상권자 을과 갑이 합의해서 야, 이 위에다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말라. 이상 건물 이렇게 합의할 수 있다. 여기 만약 한 50층 접으세요. 이거 하면 지하철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층 이상 건물 짓지 말라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밑에 2번 내려옵니다. 구분지상권의 1. 보통 일반 지상권 규정은 그대로 다 준용해요. 근데 안 되는 거 다음 페이지 갑니다. 뭐 목적은 안 된다 그랬죠? 수목 소유 목적은 안 된다는 거 하고 다음 페이지 2번 가세요. 동그라미 2번.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 제한 특약은 가능하다. 예, 뭐 들었어요? 5층 이상 건물 짓지 말라. 그런 특약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등기도 가능해요. 그 제한을 등기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겠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5층 이상 건물 철거 금지라고 딱 등기해 놓으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나오면 답이 두 개 중에 한 개야. 뭐 목적 안 된다. 수목 소유 목적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제한 특약할 수 있다. 그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묘 기지권. 이건 중요 표시해 놓고요. 예, 이건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